자, 오늘 이 시간에는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한 칵세스 프랙처 페인, 꼬리뼈 골절통 환자 치료되는 그 상황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꼬리뼈 골절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열에 9명이 아니고 100에 99명은 이거 부러진 거니까 몇 주 있어 봐야지 된다. 아프면 약 먹고 버티고 도넛 방석 쓰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얘기들을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서 이미 저희 학회에서는 경험을 했고 실제로 치료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자를 보면서 어떠한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저 또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태는 찍지 못했어요. 치료 후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 봐요? 기분 확산 좀 많이. 아니, 기분 확산이 아니고 아픔이 있나 없나 봐야죠. 아픔이 있나 없나. 네, 다 기대보고. 좀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만졌던 데를 한번 만져볼게요. 아까 선생님 아프시다는 데가 여기였거든요. 그거. 그래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아프시다는데. 직접 만져보세요. 만져서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아프신데 지금은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약 잘 드셔야 됩니다. 웨이팅! 자, 간단히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차트입니다. 차트에 보시면은 산에서 엉덩방아로 칵세스 프랙처 10일 정도 되셨고요. 한의원에서 10일 내내 치료받았어요. 치료받다가 더 아파가지고 어제 엑스레이를 정형외과에서 찍었대요. 10일 만에. 야,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칵세스 프랙처를 받았고요. 치료했습니다. 저희가 늘 경험하듯이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앉지도 못했고 누르면 뭐 기절할 정도로 아프시죠. 그렇게 아프셨는데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이번 한 2번 정도, 그리고 4, 5일 이내로 치료 종료를 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분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디스로케이션 프랙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명확하게 지금 골절 라인이 보여요. 이분 무지 많이 아파요. 연세가 64세 되셨습니다. 이분 치료 과정은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분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 접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 기준에서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직접적인 거 우선 뼈 상황을 봐야지 되는데 이분은 뼈 자체에 골절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인트에도 문제가 있겠죠. 골절이 됐으면 스파이널 리가멘트라든지 그 주변에 포스테리어 세이크로 일리아c 리가멘트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주변은 당연히 리가멘트 자체에 손상이 있습니다. 텐던 부분은 엉덩이 타박에 의한 엉덩이 근육, 힙 머슬의 텐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머슬 자체의 톤이 높아지는 텐션 업, 이 상태가 되죠. 너브, 신경은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얘도 역치가 낮아져 있는 소위 과민화된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혈관계는 당연한 거고 따라오는 거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리가멘트의 손상과 본 프랙처로 인해서 당연히 결과값으로 스웰링이 생기는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 현대의학은 적어도 꼬리뼈 골절은 4주에서 대략 길게 잡으면 1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질병이 되겠죠. 조인트는 만졌을 때 텐더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통점 기준으로 통증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리가멘트는 컨투전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텐던도 컨투전에 의한 통증 조절이 필요합니다. 머슬은 텐션 업이 되어 있잖아요. 긴장 완화가 필요하겠죠. 너브는 과민화된 신경을 안정화, 소위 역치를 높이는 그런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스웰링이 있으면 제가 S라고 쓸게요. 본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스웰링이 있고, 조인트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스웰링이 있고, 리가멘트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스웰링이 있고, 텐던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스웰링이 있어요. 머슬 자체도 당연히 스웰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칵세스 프랙처 환자분 같은 경우에 원인은 프랙처지만
현재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스웰링이 같이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길게 잡으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스웰링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면은 통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내추럴 힐링이 되는 건데, 꼬리뼈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지나면 내추럴하게 힐링, 그러니까 통증이 조절된다. 뼈는 나중에 붙더라도 조절된다고 판단하고, 초기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만 페인 컨트롤을 해주면 돼요. 페인 컨트롤을 위해서는 이 꼬리뼈 골절 환자는 무조건 다른 부위 없고 스웰링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죠. 보통 이 스웰링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문의께서는 소염제를 먹이죠. 그리고 진통제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큰 통증은 없고 불편한 정도만 남는 겁니다. 그 상태로 기간 적어도 4주에서 12주 정도 동안에 천천히 뼈가 아물어가고 붙겠죠. 자, 그 기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뼈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조인트 같은 경우, 텐더니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전기신경치료를 적용하고 난 뒤부터는 텐더니스에 의한 페인, 텐더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쉽게 조절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즉시로 해결. 동그라미 쓸게요. 그 다음 리가멘트 컨투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회가 굉장히 자랑을 하는 게 앵클 스프레인으로 발목을 삐어서 심하게 부어서 오는 환자 당일날 걷게 해주는 조건으로 스프린트를 채워요. 그래서 스프린트를 차고 저한테 만약에 오게 되면은 온 그날 바로 체중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는 관절의 가동성을 넓혀주고 페인 컨트롤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 안에는 어떤 의학적, 학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다치고 나서 수시간 내로 관절의 무중력 무브먼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학회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치료를 해주고, 텐던 같은 경우는 일반 마모성으로 오는 테어하고는 좀 달라요. 컨투전 개념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요. 머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쓰는 테타누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 신경 같은 경우는 저희 학회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웰링과 관련된 이 통증의 원인 요소 중에서 저희 학회에서 해결하는 게 조인트 부분 해결되고, 리가멘트, 텐던 해결되고, 머슬 해결되고, 너브까지 해결하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뼈가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프랙처가 되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스웰링이 줄면서 부기가 빠지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디스컴포트, 불편한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해주냐면 뼈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5, 6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관리를 해주는데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초기 대응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되면 칵시스 프랙처 페인 환자 같은 경우에 소염작용, 소위 엔세이드로 약물을 투여하고 엉덩이로 뭐 주사를 맞건 여러 가지 전문의 처치와 함께 병행한다는 가정하에 보통 일주일 정도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뼈만 붙으면 되는 거죠. 신경을 조절할 건데요. 우선 여기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칵시스 프랙처가 오게 되면 수프라스피노스 리가멘트의 타박, 컨투전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세이크로 튜브로스 리가멘트, 뭐 기타 등등 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세이크로 일라 리가멘트 같이 영향이 가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신경을 한번 얹어보면 저희 학회에서 주력을 하는 부분은 어디가 되냐면 포스테리어 페모랄 커타누스 라인을 잡습니다. 요건데 이 포스테리어 페모랄 커타니우스에서 가지치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요겁니다. 이게 인페리어 클루니얼은 이 커타니우스 쪽인데 엉덩이 쪽이 빵빵하게 붓거나 타박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지배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메디알 클루니얼이라고 있습니다. 메디알 클루니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꼬리뼈 쪽에 엉덩방아를 찌게 되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이 부분만 아픈 게 아니고 전체 SI 조인트를 주변으로
백까지도 약간 울림통이라고 해서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쪽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이쪽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대 영역하고 신경은 뭐 이런 것들만 가볍게 쳐주는 거죠. 그 다음 근육은 맥시머스 머슬 지우고요. 주로 맥시머스 머슬인데 메디우스 지우고요. 이 정도만 처리를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치를 하는 게 바로 이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부분만 시간을 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치고 있는 부위는 LS존부터 요렇게 끊을 겁니다. 이렇게 끊으면서 신경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까지가 기초적인 게 되고요. 페이스북에 공개된 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가라앉는 걸 확인하면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통증 조절된 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치료를 하게 돼요. 본 치료는 제가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LS 라인 쪽 패드를 하나 대고 먼저 건드려줘요. 이때 반드시 조건값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더 세게 하면 오히려 더 아프고요.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밑으로 하나 또 넘기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또 넘깁니다. 넘겼습니다. 지금 밑에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현재 이 라인에서 메디알 클루니얼과 이 위쪽에서 인페리얼 클루니얼 쪽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학회에서 제일 잘하는 에너시자 페인 컨트롤 테라피라고 APCT라 그러는데 이 치료의 적정한 조건값은 정말 많은 귀납적인 결과가 있어요. 일단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이제 골절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스프라스피너스 리가멘트 위주로 해가지고 직접 골절 및 요 주변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하고 나면 더 아파요.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어른도 마찬가지였는데 한의원에서 한 10일 정도 치료했거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지극정성으로 하셨더라고요. 하긴 했는데도 왜 더 아팠냐면 스웰링, 소위 붓기를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어차피 뼈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 한의원에서 스웰링만 제대로 조절해 줄 수 있었다면 이분은 벌써 지금 날아다니죠. 되게 좋아요. 뼈는 부러졌지만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약간 불편한 정도만 느낄 수 있죠.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제가 건드려 주는 게 보시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 못 보여드리네요. 우리 학회 선생님들은 어딘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는 부위가 엉덩이의 테타누스, 강축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슬 톤이 높아지잖아요. 머슬 톤이 높아지면 만지고 주무르려고 그러지 마시고 강축을 한번 유도해 보세요. 이거는 원리적인 건데 강한 강축은 강한 이완을 만듭니다. 단 아프지 않게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타누스만 한번 적용해주고 나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그거를 저희 학회에서는 전기를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적용한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한 1, 2분 정도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끝냈어요. 단순히 막연히 아픈 데를 건드려 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제가 접근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못 앉았다니까. 앉으면 아프고요. 특히 이때는 오른쪽에 너무 아프셔서 왼쪽 궁뎅이 살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앉지 오른쪽으로는 감히 어떻게 앉아요. 절대 못 앉지. 그리고 눌렀을 때 무지 많이 아팠고. 자, 제가 지금 누르는 건데요. 누를 때 몸이 움직여지는 거 보세요. 보면 막 몸이 살짝 흔들리죠. 이렇게 세게 누르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일시적이라도 환자분들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있다라면 환자한테도 배려 나이 쓰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한 경쟁력이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PT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치료 방법은 그러니까 무모한 시도 끝에 나온 작품이에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도했고 이제는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꼬리뼈 골절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무진장 많이 아파요. 근데 그 환자분들이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온 그날부터 편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다면 그거 대단한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뿌듯할 거고 환자도 벨이 나 있을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